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D-47일입니다. 먼저 구호 제창과 함께 중앙선대위 회의를 심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에 놓인 손피켓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제 활력을 외치면 다 같이 앞으로를 외쳐주시고, 민생 회복을 외치면 제대로를, 나를 위해를 외치면 이재명, 이렇게 끊어서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경제 활력, 민생 회복, 나를 위해 이재명. 예, 이번에는 부산을 넣어서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후렴은 동일합니다. 부산 경제 활력, 앞으로. 부산 민생 회복, 제대로. 부산을 위해 이재명. 예,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그러면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제8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8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예,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대표이신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위원이신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최고위원이신 김용민 선대위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고위원이신 김주영 선대위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당 사무총장이신 김영진 선대위 총무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부산시당 선대위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남구을 국회의원이자 부산시당 위원장이신 박재호 부산 공동상임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이신 최인호 부산 공동상임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각천향을 지내신 류영진 부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안영학 부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용국 부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지백 부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지원 부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준영 부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지연 부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탁 부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변성환 부산 총괄선거대책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밖에 귀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의 중앙선대위 회의인 만큼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의 모두 발언 이후 박재호 부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최인호 부산 상임공동선대위원장께서 먼저 모두 발언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 최고위원들의 모두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부산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희 민주당은 이곳 부산에서 중앙선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1월 1일 이재명 후보께서 부산을 방문했고 부산 신항을 방문했습니다. 저 역시 1월 1일 가덕도를 방문해서 가덕도 공항의 미래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그에 이어서 제가 부산에 온 지 지금 이제 일주일이 되어가고 있고, 오늘 처음으로 중앙선대위원회가 지역에서 열린 것은 부산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저희 민주당이 부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이후 처음으로 우리 최강욱 최고위원께서 또 함께 해 주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울경 50%, 대구 경북 40%, 4050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부산에서 지금 체류하면서 어제는 울산을 다녀왔습니다. 다 분위기가 조금씩 끌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막스권이 아니라 40% 돌파를 위한 비등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은 마음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도 부산에 대한 공약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가덕도 신공항은 저희 민주당이 주도해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예타 면제 근거 조항을 만들어 사실상 예타 면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가덕 신공항을 완성시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시장 시절 인천국제공항 건설 과정을 건설과 운영 과정을 다 체험해 본 사람으로서 제2의 관문공항 가덕도 신공항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특위위원장을 제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경부선 지하 문제도 예타가 면제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북한 개발 차질 없이 될 것입니다. 2030 부산 엑스포는 이게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이게 내년에 BIE에서 약 170여 개국이 모여서 투표를 해 결정하게 되는데 저희 부산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모스크바입니다. 이탈리아 로마도 지금 신청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 성공이 아시다시피 푸틴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소치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던 전례를 비춰보더라도 모스크바와 경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총력이 필요합니다. 저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또 북방경제위원장으로서 외교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당선시켜 주시면 같이 결합해서 이 2030 엑스포 추진 유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있는 블록체인 진흥원이 수립이 되어서 디지털 금융 분야의 중심으로 부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북극 항로가 일반화되면 우리 동북아 해양 수도 부산의 위상이 실질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 민주당이 총력으로 외교적 뒷받침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꿈꿨던 아직 이루지 못한 시베리아 철도 연결 문제와 북극 항로 개설, 환동의 크루즈가 현실화됨으로써 우리 동북아 해양 수도 부산이 관광 수도로서 중심을 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50억 클럭이 재확인됐습니다. 이 박영수 특검이라는 사람이 무슨 5억 원을 투자를 했다 그러고 수상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대한민국 검찰이 왜 돈을 쫓지 않고 쓸데없는 말만 가지고 누구 이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검찰 선배 출신이라고 봐주는 거 아닙니까?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돈 받은 자가 범인 아닙니까? 계좌 추적과 돈의 흐름을 추적한 게 가장 핵심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에 조우영을 통해서 1155억을 부실 대출했던 사건이 박영수 특검이 김만배 소개로 조우영을 변론하는 바람에 담당 수사관사였던 윤석열이 이걸 봐줬다고 하는 것이 지금 세간의 의혹입니다. 왜 이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2015년도 수원지검에서 기소가 돼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는 것은 2009년도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때 얼마나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이 부실하게 수사를 해서 조우영을 봐줬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대장동 이 문제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에부터 시작이 됐고 그 50억 클럽의 실체가 나오고 있는데 50억 클럽에 나온 6인이 곽상도 박근혜 대통령 때 민정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최재경 박근혜 당시에 민정수석 비서관이었고 대검 중수부장이었습니다. 김수남 박근혜 정부 때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박영수 박근혜 특검이었습니다. 이 박영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황교안 징부대행체제에서 박영수 윤석열 특검이 박근혜를 구속시켰던 것입니다. 권순일 양승태 제청 박근혜 임명했던 대법관입니다. 홍성금 이거는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인데 이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 6명 중에 5명 50억 클럭이 다 박근혜 정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이걸 한 번도 소환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대장동 50억 클럽
화천대 55클럽에 대한 특검을 강력히 요청하고 국민의힘이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쓸데없이 다른 법 만들지 말고 현재 합의되어 있는 상설 특검에 따라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대상 여야가 합의하면 바로 7인 특검 추천위원회를 통해 바로 특검이 진행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대선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을 통해 이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하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의 첫 일정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 부산에서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문나 별일 없제라는 짧은 인사로 이웃을 위하는 끈끈한 마음과 진한 사람 냄새를 느끼게 하는 부산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 역사에서 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곳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피난민을 품어준 따뜻한 도시, 전쟁 후에 척박한 환경에서도 강한 생명력으로 경제발전을 이끌어낸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지금의 부산은 수도권 중심의 첨단 산업 발전으로부터 소외되고 노령화와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국토의 균형 발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분권 발전의 꿈을 이제는 이루어가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끊긴 균형 발전의 물길을 다시 잇고자 부산의 오랜 수건이었던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미래비전인 부울경 메가시티를 현실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신공항과 메가시티의 성공은 부산과 동남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진기지,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 다음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갑자기 화끈하게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PK와 TK의 분열과 다툼을 유도하며 신공항의 발목을 잡고 십수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했던 책임이 어느 정당에 있는지는 누구보다 부산 시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균형 발전과 분권 발전의 물길은 이제 세차게 흘러가야 합니다. 부산의 미래가 다시 기약 없이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단체장 시절부터 특유의 과감한 추진력으로 한결같이 지켜온 지방 분권과 공정성장의 가치는 가덕도 신공항,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제4기 민주정부는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완성도 높은 자치분권을 실현할 것입니다. 부산의 발전, 부산의 미래를 과연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영혼 없는 공약으로 시민을 호도하는 실력 없는 후보를 주놈이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박재호 부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부산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박재호입니다.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부산에 달려오신 중앙선대위 지도부 여러분 매우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원팀입니다. 화학적 결합을 완벽히 끝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일체의 자본 없이 욕심도 없이 자신의 맡은 일들을 이재명 후보와 함께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곳 부산에서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 대전환 톱니바퀴 선대위도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미래 전환과 민생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고 또 부산 시민 한 분 한 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소망을 담은 내가 만든 선대위도 촘촘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2030 위아다 선대위도 부산 청년의 삶에 보탬이 되는 청년 공약의 생산 공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발랄하면서도 부산 청년의 고민을 제대로 이해한 좋은 공약이 부산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속에서도 묵묵히 삶의 현장을 지켜나가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의 삶을 챙길 후보는 이재명입니다. 부산의 미래를 바꿀 후보 역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과 함께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부산, 청년이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부산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최인호 부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일주일째 부산을
방문해 주시고 상주하다시피 지원해 주고 계신 송영길 대표께 감사드리고,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부산에서 중앙선대위 개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9월 전국 7개 대도시 중에서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 초고령 도시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도시가 급속도로 활력을 잃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탈부산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2030 세대들이 15,000명 이상이 부산을 떠났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부산에 가장 적합하고 파급력이 높은 미래 사업 중 하나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필두로 한 디지털 금융을 육성하고 부산을 가상자산 금융 중심지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지난 19일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의 법제, ICO의 허용,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앞서서 지난 17일 송영길 대표님도 핀테크 블록체인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부산을 블록체인의 중심도시,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이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고 육성해 가야 됩니다. 세계 최초로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특구 내에 가상자산의 관리 감독을 위해서 전담기구인 블록체인 진흥원을 부산에 설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CO의 허용도 정책 도입 초기의 부작용을 고려해서 블록체인 특구 내에서만 가상자산 ICO를 먼저 허용한 다음에 전국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은 대한민국과 부산의 기회입니다. 차기 이재명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부산을 아시아의 디지털 금융 허브로 육성하도록 많은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현재 한중일 3국이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이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부산으로 유입될 수 있고 해외에 본사 지사를 설립했던 블록체인 기업들이 부산으로 유치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블록체인 진흥원 설립법이 발의되어 있고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원 설립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송영길 대표님과 당 지도부, 선대위 지도부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이 법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용민 선대위 부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방 소멸시대 지역 균형 발전은 이제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할 때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부울경 메가시티가 국토 균형 발전의 시금석이 되도록 민주당이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한편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 주변으로 무속인 연결고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정스님, 건진법사, 해우스님, 천공스승 등 무속인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서 누가 누군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윤 후보에게 김건희를 소개해준 무정스님은 윤석열의 멘토이자 20대부터 친분이 있었다라고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에 나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선 캠프 네트워크 본부의 고문을 맡은 건진법사는 선대위 최종 면접에 개입하고 주요 일정을 멋대로 바꾸어 캠프 관계자들의 원성을 샀다라고도 합니다. 또한 건진법사는 2018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신천지 압수수색에 관해 물었을 때 영매니까 내비둬라 라고 충고를 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무속인의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무력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에게 나온 검찰권이 무명의 무속인 한마디에 무력화된 처참한 순간입니다. 한편 건진법사의 스승인 해우스님과의 관계도 수상합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을 뒷조사하고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현동 전 국세청장 사건에서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던 시절 1심과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판 중이던 이현동 씨가 이해관계가 있던 법인들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김건희 씨와 특수관계인 해우스님의 일광사와 주소와 연락처가 동일한 연민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본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해우스님을 재무이사로 영입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해우스님과 가까운 김건희 씨를 이용해 윤석열 검찰에 로비를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윤석열 후보의 각종 의혹에는 무속인들이 계속 따라붙습니다. 꼬리 자르기로 끝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김건희 씨의 녹취록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분석하고 추가 보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김건희 씨 거짓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김건희 씨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윤석열 검사를 처음 만났다. 검사를 처음 만나서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녹취록 내용에 보면 2004년경에 이미 검사였던 양재택 씨와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학력, 경력, 권력욕, 연애사 모든 것들이 거짓입니다. 국민 앞에 서면 모든 것을 거짓으로 얘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에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장모 최은순 씨가 사기죄 그리고 장거증명 위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있지만 가족과 측근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모는 남에게 10원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만약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최은순 씨를 제일 먼저 사면할 것인지 사면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지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주영 선대위 부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고용 없는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은 물론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경제 성장의 최대 걸림돌입니다. 고용 부진은 소비 감소로 이어지며 경제 활력과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별 취업률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상황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그나마 지난해 12월 전국적으로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지만 같은 기간 부산의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9,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2020년 경기 악화에 따른 기저효과에 따른 증가입니다. 젊은 층의 수도권으로의 이탈과 지역 제조업의 부진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일할 사람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부산의 임금 근로자는 1,000명이 줄었고 비임금 근로자는 11,000명이 늘어나 취업의 구조도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임금 근로자 중 일용 근로자도 22,000명이 줄어 일용직 일자리조차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부산 제조업의 10%가량이 임금을 삭감했고 45%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규직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부산의 주력 산업인 조선, 해양기자재 기업의 위기가 계속되면서 부산 지역의 중소형 조선사는 단기 일감 부족과 일자리 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 고용위기가 부산 시민의 삶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혁신형 일자리 창출과 과감한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비롯한 6대 일자리 공약이 담겼습니다. 지금의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 단기 일자리에서 벗어나 효율성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때 지역 간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부울경 메가시티와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성으로 일자리 생태계를 완성하고 부산 시민께 더 안정적이고 더 나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 당은 부산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기탁 부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30 위아다 선거대 재기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 김기탁입니다.
우리 위하다 선대위는 기존의 본부 형태가 아닌 선대위를 직접 꾸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의 사각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여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가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 취업을 한 20살의 청년, 취업을 하였지만 공부가 더 하고 싶어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청년, 부산을 떠나기 싫지만 취업 때문에 부산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30개의 청년들이 만든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바켓습니다를 통하여 후보께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청년들이 우리 편이라는 생각 때문에 청년들의 문제에 있어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위하다 선대위는 국민의힘에 청년들 간 토론회를 하자고 어제 제안하였습니다. 누가 청년들의 문제에 더 깊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토론을 통하여 청년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이번 2030 위하다 선대위를 꾸리는 데 있어 박지호 시당위원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에 2030 캠프가 제대로 꾸려질 수 있었습니다. 노력해 주신 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하다 선대위는 남은 기간 청년들의 표심을 모아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강지백 부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2030 위하다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강지백입니다. 연일 부산을 찾아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 송영길 당대표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한 번도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습니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는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입니다. 책임 있는 당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께서 오늘 회의를 통해 부산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산을 위한 많은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고 가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2030 선대위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크고 작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우리만의 선거가 아닌 2030 세대 모두와 함께 하는 선거, 누구보다 열린 공간, 열린 마음으로 2030 청년들과 부산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이지만 청년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과감히 전진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부산 시민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변성환 부산 총괄선대본부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부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벌써 1주가 지났습니다. 2주 동안 상주하다시피 머물러 계시는 우리 송영길 대표님과 오늘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앙선대위를 이곳 부산에서 개최해 주신 우리 지도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사실상 저희들 부산 선대위의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 목표는 45%였습니다. 당천대구역으로 잡았는데,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 오셔서 그 퍼센테이지를 55%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부럽기는 하지만 더 열심히 뛰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50%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부산 선대위의 큰 축은 앞서 우리 두 분의 2030 젊은 공동 선거대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30 위하자 선대위가 한 축이고요. 나머지는 내가 만드는 선대위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두 개의 축으로 움직여가는데 내가 만드는 선대위는 부산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선대위입니다. 지금 이미 1000개가 넘는 내가 만드는 선대위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활기차게 시민들을 위한 개방과 우리 2030의 젊음 이런 것들이 참신성 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 선대위 활동의 중점은 그렇습니다. 우선 조직적으로는 저희들이 10만 특보단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10만 특보단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열성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명절, 특히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에 배가를 하고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캠페인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된 파란 장바구니, 이건 부산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캠페인뿐만이 아니고 부산은 노인 인구가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아마 대도시 중에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먼저 최초의 도시인데, 그만큼 엊그제 이제 발표한 이재명 후보께서 발표한 노인 정책 공약, 굉장히 좋은 공약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부산의 어르신들께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명절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중앙선대위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공약 부분입니다. 부산의 공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루어낸 성과들, 가덕공항, 경부선철도 지화 전부 다 저희들이 북항 재개발이라든지 저희들이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내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민들께 좀 제시를 해서 명확하게 이루어 나가는 명확한 시그널을 분명히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부산에서 많이 있어 왔습니다. 가덕공항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다시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약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님의 폐선언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